지금 몇 분이 들어오셨죠? 한 15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블로그 강의에 앞서서 블로그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성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 3년 동안 지금 겪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대다수 저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도 거의 2년 정도 지금 연달아서 계속 듣고 계시고, 1년, 적게는 1년, 뭐 많게는 2년까지 이렇게 하고 계신데, 많은 블로그 강의, 뭐 블로그 지금 아마 시작하는 분도 그럴 거예요. 뭔가 블로그 강의로서 뭐 원포인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블로그에는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글 쓰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정말 쉽게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블로그와 관련된 많은 지식들은 온라인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를 찾아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있냐? 거의 없어요. 분명히 블로그 강의하는 분도 많을 거고, 강의하는 목적도 다를 거고, 하지만 어제는 블로그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블로그 지식을 내 돈벌이 수단으로 쓰냐, 아니면은 일단 지식을 나눠주고 다른 목적으로 쓰냐의 차이가 있지, 블로그의 지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면 저 사람 강의 들어야 되겠다, 뭔가 있을까 싶은 강의는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너무 지루한 강의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블로그적인 스킬적인 지식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뭐 제 강의에는 등급이 없어요. 초보자 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숙련자 강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블로그 강의는 블로그 강의를 모아서 한 번에 해드리는데, 정말 기초적인 지식부터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방안까지는 다 알려드려요. 근데 제 기준에 따지면은 블로그는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블로그는 여러분이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블로그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블로그로 어떤 거를 뭔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장사를 잘 되게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인플루언서, 한마디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거나, 앞으로 강의를 하고 싶다거나, 약간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지, 단순히 블로그로서 뭐 내가 블로그를 좀 잘 키워서 여기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분들보다 블로그 때문에 내가 뭔가를 좀 잘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또 맞는 거고, 제 생각에는 블로그는 지식은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은 다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 지식을 누가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을 하느냐, 또 나와 맞게 적합하게 좀 적용을 시키냐, 이 차이에 있어요. 대신에 제가 블로그 강의를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지금 한 달 동안에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는 지식이 블로그 로직이 변경이 되고, 또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서 2달, 3달 뒤에는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항상 블로그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블로그는 이제 상위노출법이 있을 때 어, 무조건 글을 많이 쓰는 게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위 노출을 하고 싶으면은 글을 많이 썼어야 됐어요. 근데 그런 분이 그때 강의를 듣고 아직까지 다른 강의를 듣지 않고 그 방식대로 글을 써오셨다면 엄청난 시간 낭비겠죠. 지금은 글이 짧아요. 그냥 임팩트 있게만 쓰면은 많은 글이 필요 없이 상위 노출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옛날 방법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뭐 식물학에 대한 방법도 피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피하는 방법이 잘 먹히지 않을 정도로 네이버도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블로그는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데 적어도 대응을 하기 위한 과정이 한 4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당연히 100일 프로젝트만 끊으면 100일, 100일, 100일 하고 60일은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강의를 해도 되는데, 4개월로 끊은 이유는 어 그냥 하나예요. 그 큰 전체 트렌드를 가지고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 또 중요한 게 있으면은 같이 좀 체크 좀 해보고, 같이 테스트도 해보고, 그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이 블로그가 모든 SNS의 딱 중심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로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진짜 머리도 아프고, 블로그에 또 너무 많은 정성과 시간을 쏟으면은 일상생활에 지장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는 딱 삶의 일부 정도로만 딱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SNS 세상으로 다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어, 뭐 인스타는 당연히 하기도 쉽고, 사진을 찍으니까 그냥 그 사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거든요. 뭐 중복이 될 염려도 없어요.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으면은
뭐 쇼츠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거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내가 글을 퍼다 나르는 걸 좀 관심이 있으면은 글을 발행을 하고, 지금 좀 많이 죽긴 했지만 그걸 다시 카카오 뷰나 아니면은 뭐 타 플랫폼에다가 같이 등록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화롭게 블로그를 꾸려 나가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어 블로그 강의를 여기저기 많이 듣고 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뭐냐면, 나만의 무조건 개성 있는 콘텐츠를 찾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블로그에 개성 있는 콘텐츠를 좀 쌓다 보면은 '아 이걸 가지고 뭐 유튜브를 한번 해 봐야 되겠지?' 또 만약에 유튜브를 또 갑자기 시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나만의 콘텐츠를 잘 쌓아 놨다. 그러면 그거를 참고를 해 가지고 유튜브 콘텐츠 만들어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블로그 좋죠. 예. 그리고 블로그가 요 무조건 블로그가 집중이 될 거예요. 근데 블로그로서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중심을 만드는 거지, 블로그에 완전 올인해서 다른 걸 못하게 하는 그런 시간은 좀 만들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4 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어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길거든요. 근데 이 4 개월이라는 시간을 너무 블로그에만 올인해서 또 지나가는 것들을 놓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도 해 보니까 제가 블로그 강의를 해 드리고 있지만 블로그만 무조건 하세요. 뭐 다른 거 하기 전에 블로그만 무조건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4 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고 또 트렌드도 바뀔 수 있고, 하나의 체험만 제한하는 거는 쪼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로그의 중심을 잡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제가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지난번에도 그랬고, 블로그는 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또 저의 또 일이고, 또 그렇게 하면은 더 보람이 커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는 진입 장벽이 사실 굉장히 높거든요. 많은 분들이 글만 쓰면 사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지만, 블로그 자체로서는 진입 장벽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절대 낮지 않고 블로그 진입 장벽은 정말 높습니다. 이게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시간이 누적이 돼야 된다는 게 있어서 정말 커요. 그러면 이 지금 누적시키는 동안에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진입 장벽이 낮은 것들을 조금씩 해 보면서 나의 적성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강의지만 될 수 있으면 모든 그 SNS 상에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인스타그램도 공유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틱톡도 공유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유튜브를 조금씩 공부를 하고 나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에 대한 지식도 어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지식은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적합한 플랫폼에 뭐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경험을 한번 해 보세요. '나는 뭐 인스타에 더 적합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이 강의 이후에 '나는 인스타를 좀 더 공부를 해 보겠다.' 그럼 저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인스타를 통해서 전문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전문가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러면은 블로그도 성장을 하고 인스타도 성장을 하고, 혹은 나는 영상 찍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하면은 영상 찍는 거에 또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피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블로그를 할 때 이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단지 아무 콘텐츠도 없고 단지 이 블로그 하나의 글을 씀으로써 큰 수익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어 지금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를 3 년 4년 했는데 지금 한 달에 들어오는 애드 포스트 금액이 100 에서 150 사이예요. 이 이상은 정말 더 노력하면 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거의 3 년이라는 시간을 누적을 시켰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로그로서 나는 어 '전업을 해야지.' 아니면은 '나는 이 블로그로서 아예 그냥 경제적인 뭐 자립, 독립 뭐 이런 걸 원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좀 접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구에 물건을 하나 팔아서 하루에 5천 원이라도 버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알려드려야 되지, 너무 희망만 심어주는 거는 사실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블로그 강의로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매번 말씀드리지만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걸 서로 도와주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는 자신 있는 게, 진짜 노출된 강의 금액에 따라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알려드려요. 제가 아는 지식은 딱 검증을 해서 거의 다 알려드려요. 왜냐면 제가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 너무 싫었던 게, 5만 원 내면 요만큼만 5만 원 내요
내면은 3가지 알려주고 뭐 100만 원 내면은 20가지 알려주고 이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알려줄 거면 그냥 화끈하게 알려주고 그럼 그 사람이 같이 성장하면 같이 뭔가를 하면 되지. 그 뭐 너 10만 원 냈으니까 10만 원어치 알려줄게. 뭐 100만 원 냈으니까 100만 원어치 알려줄게. 이게 어 그런 게 싫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어 제 기준에서는 일단 다 알려드릴 거예요. 다 알려드리고 네. 모든 걸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성장을 해서 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같이 성장해서 같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그게 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할 때도 여러분도 비슷해요. 나만 잘 된다고 글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그냥 나 혼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것보다는 블로그는 일단 오래 해야 돼요. 이게 제 진입 장벽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달 한다고 뭐 2-3년 한 사람들이 단순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글에 약간 제가 비유가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프를 하나 그려 볼게요. 잠시만요. 그냥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 볼게요. 이게 그래프 이렇게 안 그려도 되는데 원래 이게 약간 공대 나오거나 이렇게 이학 전공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예, 이게 3개월, 이게 6개월, 이게 9개월, 이게 이제 12개월로 할게요. 화면 잘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100이라는 그냥 수치를 1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긴 당연히 0이겠죠? 여기가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블로그의 성장 단계가 있는데 꾸준히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정말 그냥 꾸준히 했어요. 똑같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블로그를 배우고 한 사람은 블로그를 배우지 않고 어쨌든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은 꾸준히 그냥 한 거예요. 1년 동안 365일 포스팅을 했어요. 어, 배운 사람은 약간 가파르게 성장을 할 거예요. 성장을 한다는 거는 지수나 아니면 방문자 수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갑니다. 완만하게. 그래서 12개월이 됐을 땐 딱 100이라는 수치에 거의 도달을 할 거예요.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안 배웠어요. 내가 배운 건 없어요. 그렇지만 꾸준함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같은 주제를 뭐 했다는 가정하는 거예요. 다른 주제는 다 똑같고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꾸준히 했다는 가정하에. 그 사람은 약간 이렇게 성장을 할 거예요. 이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 대신에 총량으로 따지면은 목적지는 거의 비슷하게 도착을 했지만 이 사람이 얻은 양은 한 이 정도는 있을 거예요. 총량으로 따지니까. 이 면적이 그 약간 양인 그런 거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은 그 큰 기간 동안에 총량은 좀 높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어, 요 차이가 좀 있겠죠. 총량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목적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꾸준함을 가져갔을 때. 이 목적지는 거의 비슷하게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에 약간의 이 총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목적지는 거의 비슷하게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기간 동안에 하면서 내가 좀 얻어갈 수 있는 게 배우면 조금 더 많다는 거지.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우고 안 배우고 해서 꾸준함만 장착을 하면 그 목적지는 거의 비슷하게 도착을 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길게 보고 꾸준함을 가져가면은 목적지는 거의 비슷하고 성과도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때부터는 뭔가 아마 깨우치는 양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대신에 지금 이 사람들은 처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배우고 나 혼자 하면은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안 배우고 시작하면은 거의 초반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좀 배우고 시작하면은 좀 여기에 좀 가파르게 상승 구간이 좀 생기니까 초반에 좀 재밌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판에 어느 시점 가면은 성장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구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포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가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 블로그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썼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은 여기선 잘 성장해왔다가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진짜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경우가 왜냐면은 진짜 돈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가면 정체됐다는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럼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100명이 시작을 했다고 하면 12개월 뒤에 딱 남아있는 사람은
5에서 한 10명? 이 사람들이 웬만한 성과는 다 가져가는 겁니다. 예. 왜냐면 100이라는 성과를 기준으로 두고 업체에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블로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100이라는 성취를 성과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 협업을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섭외할 수 있는 사람이 5명에서 10명뿐이 안 됩니다. 블로그가 이렇게 많다고 많이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보면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들이 웬만한 모든 성과를 다 독식하는 구조로 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성과를 다 몰아주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어떻게 추구해야 되냐면 일단은 블로그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 장기적으로 본 사이에 소소한 재미를 추구하는 방향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소소한 재미란 블로그는 똑같아요. 저 사람도 1%하고 나도 1%하고 2%하고 나도 2%하고 해도 거의 결과물에 도달하는 건 비슷하지만 그 사이에 블로그를 오래 할 수 있는 끈기를 기르고 또 여기서 보면 총량 차이는 조금 있잖아요. 같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같이 성장을 하면서 좀 더 내가 더 성과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을 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성과물이 많다 보면 포기하는 사람이 좀 적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안 배우고 하는 사람들은 초반에 거의 대다수 떨어져 나가고 블로그를 조금씩 배우면서 좀 재밌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좀 성과를 가져가면서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는 버티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할 때 지금 이제 어차피 9월 달부터 이제 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만의 컨텐츠를 찾는 걸 꼭 노력을 하세요. 같은 요리를 하더라도 나만의 장점이 꼭 있어야 돼요. 모든 SNS는 다 똑같습니다. 컨텐츠를 생각을 해야 되고 나만의 장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요리를 하더라도 나는 사진을 잘 찍는다. 이것도 큰 장점이 되겠죠. 또 요리를 하는데 누구는 나는 방송에 나온 요리 내가 다 따라하고 분석 다 해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잠시만요. 예를 들면 내가 성과를 논할 때 진짜 그 컨텐츠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방송에서 나온 요리 내가 다 한번 다 따라할 거야. 그 다 따라하고 내가 너한테 맛을 알려줄게. 이것도 정말 중요한 컨셉이 될 수 있고요. 나는 코스트코나 뭐 트레이더스나 여기에 나오는 진짜 꿀템들을 내가 다 리뷰해줄게. 이것도 정말 중요한 컨텐츠가 될 수 있고요. 생각 외로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면은 여러분만의 독특한 컨텐츠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는 할 게 없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전에도 알려드렸지만 동네 맛집만 리뷰해보세요. 동네 맛집. 동네 맛집 리뷰하고 동네에 가볼 만한 곳, 또 뭐 동네 뭐 독서실, 도서관의 뭐 소식, 동네 행사 소식 이걸 써서 동네 전문가가 돼보세요. 그러면은 그쪽으로도 협찬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전 지금은 안 하는데 제가 테스트한다고 2달 동안 동네 맛집과 뭐 소식과 이런 거 퍼다 날랐거든요. 그 제안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마 그거는 원고료 조건이 없어서 제가 중간에 좀 포기는 하긴 했지만 그걸 아직까지 했으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무조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컨텐츠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한다? 그럼 나만의 장점을 뭔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맨날 비슷한 요리를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요리를 컨셉도 잡는 거죠. 요리에 대한 컨셉. 나는 아침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요리 위주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샌드위치. 많은 샌드위치를 내가 해보겠다. 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요즘 햄버거 많이 나오는데 모든 햄버거 내가 한번 먹어보고 리뷰해보겠다. 아니면은 다양한 햄버거를 만들어 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나가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 뭐 경제에 관심이 많다.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뻔한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계속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나만의 예측을 해가지고 나만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을 꼭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거를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예요. 지금 계속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꼭 신경을 써서 해보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뭐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남들과 다른 걸 계속 찾아내야 돼요. 네. 이 블로그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행을 가도 어떤 여행을 가는 컨셉을 잡을까요? 정말 인스타 사진 잘 나오는 여행지. 네, 뭐 이런 컨셉으로 뭐 잡던가 아니면은 아이와 뭐 두 아이와 갈 수 있는 여행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가 좋아하는 여행지. 뭐 이런 컨셉으로 잡고 그냥 무작정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컨셉으로 해야 되고 블로그 강의를 들었을 때 좋은 점이 하나가 또 더 있죠. 한 군데를 가더라도 아니 포스팅 하나를 쓰더라도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비법. 그다음에 한 군데 여행을 가도 포스팅을 뭐 5개, 6개 뽑아낼 수 있는 비법. 약간 이런 이게 비법이라기보다 그냥 노하우예요, 노하우. 사람들의 노하우. 그런 노하우를 좀 한 번 하나라도 더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배우면 당연히 좋습니다. 배우면 좋고 또 그 배움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게 정말 크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서 하루에 내 방문자가 500명 뿐이 안 들어오지만 그 사람들이 100명 있으면 하루에 5만 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근데 100명이 다 하루에 10,000 명씩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종착지에 도착을 했을 때. 그럼 100명이 하루에 10,000 명씩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모이면 하루에 100만 명이 들어오는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0만 명이 들어오는 커뮤니티? 힘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 힘이. 제 목적은 오직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뭐 제가 뭐 사심 없이 블로그에 대한 강의는 다 제공을 해줄 테니까 성장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도울 수 있는 저희만의 그 플랫폼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약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챌린지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주 목적은 그거예요. 블로그에 대한 지식은 어, 가감 없이 뭐 돈에 상관없이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성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1대1처럼 막 집중적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이건 뭐 글 하나에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알려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면서 SNS 세상이 정말 이렇게 넓다는 거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넣을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지금 뭐 이게 끝나간다고 참 말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앞으로 이 코로나와 비슷한 게 안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쵸? 또 오면은 또 골치는 아플 거예요. 골치는 아프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적응 좀 됐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온라인 자산과 오프라인 자산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어, 예전에는 부자다 그러면은 여기에 건물이 있고 저 옆에 건물이 있고 내가 차가 몇 대가 있고 이게 다 뭐 동산 부동산 합치면은 어쨌든 오프라인 세계잖아. 요즘 말하는 오프라인 세계잖아. 현실. 그쵸? 그런데 코로나 딱 터졌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 장사를 내가 4개를 한다, 5개를 한다? 잘 되겠죠.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어떻게 빵 터졌어요. 그럼 이 가게가 순식간에 이게 사실 망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갑자기 어느 하루아침에 딱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안 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오프라인 자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자산. 그럴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온라인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럼 온라인에도 자기만의 자산을 뭔가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가 있다. 뭐, 뭐 SNS 나만의 좀 내가 돈벌이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있다.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온라인에는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좀 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 부동산의 분산 투자가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재산을 그러니까 그 분산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 내가 최저가 블로그를 하나 사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거 뭐 최저가 블로그를 왜 사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는 것도 지금 제 생각에는 조그마한 이런 뭐 구멍가게 있잖아요. 구멍가게 사가지고 월세를 받는 것보다는 최저가 블로그 하나 사가지고 원고를 받아 먹어도 더 될 거예요. 그 구멍가게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체감은 안 되겠지만 저는 이미 많은 걸 체감을 하고 있고 그 블로그 하나 사는 것도 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근데 블로그 사면 돈이 드니까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블로그를 키우는 거예요. SNS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경험을 미리 해보고.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각종 온라인 강의로 몰렸어요. 블로그나 인스타나 뭐 이런 데로 몰렸다가 지금 거의 3년이 지난 지금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걸 해도 돈을 벌고 있었을 거예요. 블로그를 하던 인스타를 하던
지금 약간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때 포기한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 그냥 단순히 검색자로 돌아가서 그냥 네이버에 뭐가 있나 아니면은 뭐 다른 쪽에 뭐 강의를 좀 듣고 있거나 그러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이제는 그 재산마저도 아니면 내가 투자마저도 약간 분산하는 효과를 좀 갖다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단숨에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4개월 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은 진짜 강하지 않아요. 이거 솔직히 해봤자 지금 베일 프로젝트 성공하신 분들이 한 50 몇 분이 되거든요. 항상 50 몇 분은 성공을 하세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분들은 계속 같이 하는 분들이 있고, 같이 아마 하실 거예요. 저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50 몇 분은 아마 계속 같이 할 거예요. 그냥 뭔가 성과가 있으니까 같이 하고 또 뭔가 괜찮으니까 같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환급 시스템으로 계속 적용을 했으면은 그래도 그 계속 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한 250만 원? 이 정도는 제가 그냥 계속 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과감히 그냥 성공하신 분들은 계속 무료로 참여하게 한 거예요. 저도 그만큼의 비용을 포기를 한 거고요. 만약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 비용을 계속 책정을 해놨겠죠. 근데 제 목적은 그게 아니라 그분들도 성공하신 분들은 계속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고 싶고 그 성공하신 분들이 롤모델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좀 그런 성과를 좀 누려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베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이게 사실 저한테는 뭐 이 시간에 다른 마케팅 일을 하나 더 하거나 제 블로그 글을 써도 수입은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좋은 분도 많이 만나고 또 저도 사업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매칭을 해볼 수 있는 사람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의 진짜 순기능?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서로 또 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보람을 느끼는 경우가 뭐냐면 정말 그 포인트를 못 찾아가지고 마케팅을 못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굉장히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 포인트를 못 찾아가지고 1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마케팅을 진짜 엄한 데 갖다 맡겨서 막 100만 원, 200만 원에 이런 마케팅을 하는 분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10만 원짜리 포인트도 그냥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진짜 고맙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돈을 많이 안 받고 대신에 이 커뮤니티를 꾸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셨으니까 뭐 이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내놓으라고 좀 하는 경우는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이 블로그를 하면서 많은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SNS 세상을 접해보면서 나만의 강점을 좀 찾아가는데 그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블로그는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책이 확실히 나오거든요. 출판사랑도 이제 얘기하고 있고 소개받은 출판사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책이 이제 나와요. 책은 예전에 다 써놨어요. 한 300페이지 되는 분량의 책은 다 써놨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출판사에서 입맛이 맞지 않은 거예요. 왜 입맛이 안 맞냐면 제가 추구하는 블로그의 방향은 기술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이 커요. 블로그 잘하는 사람들은 멘탈이 강해요. 멘탈이. 이 멘탈이 강하다는 거는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리고 블로그를 꾸준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댓글 악플 같은 거 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블로그를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는 기술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어, 이끌어 나가는 걸 글을 썼더니 그럼 출판사에서 그러더라고요. 심리책을 내지 뭐하러 블로그를 이렇게 해서 하냐. 제 생각에는 블로그 하는 사람도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출판사와 이게 잘 맞지 않아서 책을 못 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한 두 군데 더 해볼 건데 안 되면 제가 그냥 복사해서 묶어가지고라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제가 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듣는 분들은 그냥 다 나눠드릴 거예요. 저 책에 대한 또 수익에 대한 욕심은 없거든요. 책 다 드릴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만큼 제가 진짜 많이 나눠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한 처음에는 다들 의욕적으로 하시다가 마지막에 가면 결과적으로 또 계속 하시던 분만 더 남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올해는 진짜 좀 좋은 성과를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를 하고 또 뭐 참여 많이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있는 사람들끼리 더 돈독해지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오프라인 모임을 지난 시간에 한 3번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한 매달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9월 중에는 여기 지금 저희 수업 듣는 분 중에 제주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주에서 모임을 또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보상에 대한 내용은 어쨌든 100일 동안에 어, 한 80일, 아니다. 120일 동안에 글 100일 정도를 작성을 하시면 성공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챌린지는 무료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4개월 단위로 비슷비슷합니다. 뭐가 중요하고 비슷해요. 근데 네이버를 좀 유심히 보면은 그 내용은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맛동보를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매번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게 왜 조금씩 달라지냐? 이전에는 또 이게 또 제외가 있거든요. 네이버에서도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4개월 단위를 끄는 이유 중에도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에서 어, 대규모로 변경을 하는 게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그게 4개월마다 조금씩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블로그 지금 뭐 하고 있죠? 불첼 일기 뭐 하고 있잖아요. 블로그 챌린지 뭐 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인플루언서도 나올 수 있고 그쵸?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려고 하는 플랫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응을 해서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크게 두 달로 나눠서 어, 앞뒤로 두 달로 나눌 텐데요. 60일 중에 50일 성공이 1차 성공, 뒤에 60일 중에 50일 성공이 또 2차 성공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 반은 무료로 참가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 제가 나중에 강의가 본격 시작되고 나면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 블로그가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할 것도 많고 뭐 이것저것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이런 좀 좋은 것들을 좀 누려보면 좋겠지만 그 누리려면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예,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혼자 가면 어려우니까 같이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속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것저것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뭐 블로그 강의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궁금증이 있으면은 미리 질문을 좀 해주세요. 혹은 앞으로 뭐 이런 거는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제가 경험을 해볼 것 중에 여러분이 수익이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공동구매 저희 좀 약간 개편을 해서 진짜 쉽게 하는 공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공부가 가장 쉽더라고요. 어떤 게 가장 쉽냐면 주변에 공부폰만 나눠줘도 내가 5천 원을 뭐 벌 수 있는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공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궁금한 건 따로 없으세요? 예, 개인 상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한 번씩 해드립니다. 이게 뭐 블로그 분석표도 나눠드리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드려요. 근데 블로그 분석표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에 한 번이랑 거의 마지막에 한 번 나눠드릴 텐데 그냥 앞뒤를 비교해 보시라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블로그 분석표를 나눠드리면은 저희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뭐 수치가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너무 빠져들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역효과가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앞뒤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한 번씩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들어보시면 알아요. 네. 천천히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계속 연달아 듣는 분들은 어, 좀 강의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만 지루함이 없게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일 1포 하는 게 무조건 1일 1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주제로 1일 1포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죠. 뭐 육아면 육아,
여행이면 여행. 이게 중요하지. 오늘 여행하고 육아하고 뭐 리뷰하고 이랬는데 1%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당연히 도움이 되죠. 예, 오늘처럼 줌 강의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도 녹화본은 계속 올려드려요. 여기 보시면 지금 100일 챌린지 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5월 1일부터 계속 강의한 걸 이렇게 다 남겨드리거든요. 이렇게 전부 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전에 그냥 강의해놨던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이거 다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짧은 글, 글자 기준은 사진 15장에 대략 한 1,500에서 2,000자 사이? 근데 뭐 보통 사진 10장, 15장, 글은 1,000자에서 2,000자 사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통 2달로 끊으면 60일이잖아요. 거기서 제가 날짜를 나중에 다 체크를 해서 일자를 다 계산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공되는 게. 그래서 50일 중에 50개는 그냥 50개 발행 기준으로 봅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어, 뭐 주제와 달라서 인정 안 해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장 짧은 글이라도 다 인정을 해드려요. 근데 어,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왜냐면은 블로그를 하는데 내가 단지 하루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진 한 장에 글 한 100자뿐이 안 썼다. 인정해달라. 인정은 해드리죠. 그렇지만 블로그로서 성장하는 거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실패하고 안 하는 게 나아요. 블로그를 2개 나눠서 해도 됩니다. 제가 2개 블로그까지 인정을 해드려요. 왜냐면은 매일 써야 되는데 매일 쓰기 힘든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경제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하루는 경제 관련 글 쓰고 하나는 뭐 체험단 관련된 블로그 운영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2개 카운트 인정해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해드리는 범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좀 봐드리는 편입니다.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이왕 하실 거면 진짜 끝까지 해서 계속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성공만 하면 계속 참여한다고 돈 내는 일도 없잖아요. 그냥 이런 돈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한마디로 블로그 강의에 계속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공구 강의도 들으려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체험당 강의도 돈 내야 되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틱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는 알지만 그 뷰주민 님이 또 강의가 아니라 강의는 무료로 해드리고 같이 함께하는 챌린지를 운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유료로 운영이 되는데 그걸 뭐 참여하실 분만 참여하시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따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처음에는 사실 궁금함이 많이 없죠. 근데 블로그를 하다 보면 뭔가 자꾸 궁금한 게 계속 생길 거예요. 그래서 또 참여하시다 보면 또 제가 추구하는 방향도 또 잘 아실 수 있고 그래서 블로그 강의 4달에 이 정도면 진짜 저렴한 편인데 이 이상으로는 제가 금액은 아깝지 않게 많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 블로그 강의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거예요. 그냥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네. 이게 뭐
돈 벌자가 아니라 그냥 다 같이 하자. 뭐 제가 돈 벌고 싶으면은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이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또 강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을 좀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진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사전 강의 신청하고 신청 안 해주신 분은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또 다음에 또 올해는 어떻게든 내가 혼자 한번 해보겠다. 혼자 블로그는 진짜 혼자 해도 됩니다. 혼자 해도 되는데 딱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그냥 꾸준히 하는 것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진짜 혼자 나는 할 수 있다. 블로그 강의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는 같이 하면서 이런 다양한 정보를 빨리 얻고 그게 목적이지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러면은 따로 질문이 없으시죠? 그럼 신청해 주실 분들은 여기 마지막에 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꼭 신청 완료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그래야 또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어, 올해는 뭐 같이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최대한 이번에 좀 나눠드릴 게 많아서 같이 좀 다양한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언제든지 여쭤보시면 되고요. 저도 올해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좋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의 마지막 당부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그 뭐 나이가 들었다고 아니면은 내가 뭐 인터넷 세대가 아니라고 이게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었다거나 이게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블로그에 나이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겠지만 어, 잠시만요. 예, 개인 거 그러니까 블로그 두 개 주소를 저한테 미리 사전에만 공지해 주시면 돼요. 혹시 출판사 하세요? 그럼 제가 책 내려고 하는 것도 한번 보내드려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이렇게 뭐 해볼 수 있는 거 하면은 진짜 여러분도 뭔가 남을 거예요. 블로그가 진짜 성장이 더디거든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나 그때 뭐 했었지? 뭐 했었지? 약간 이런 성과물이 꼭 있어요. 카카오비에 블라블라요? 그것도 있긴 있는데 그건 요즘에 거의 잘 안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거 목차랑 해서 정리된 거 해서 좀 보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블로그 책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블로그 책 나오는 거 전 다 사봐요. 궁금하니까 강의를 하고 있고. 근데 혹시 사보신 분들 많으세요? 블로그 책?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진짜 비슷해요. 뭐 그런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오래 할 수 있는 좀 블로그에 대한 스킬을 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요. 블로그가 예시가 됐을 뿐이지 뭔가 일할 때 좀 심리적인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썼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뭐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제가 쓴 거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마음이 조금 들뜬 분도 꽤 많으시죠? 블로그를 하시면서 네. 그래도 하루에 뭔가 이렇게 소소하게 좀 일어나가는 성과? 네, 그런 걸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책은 참여하시는 분 다 나눠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무조건 나눠드릴 거예요. 네.
궁금한 게 없으면 뭐 전체 톡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뭐 괜찮으면 주변에 또 많이 알려주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9월 1일에 뵙거나 아니면은 지금 베일 프로젝트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직 강의 몇 번 남았잖아요. 그쵸? 2번 아직 더 강의, 두세 번 강의 남았네요. 그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고생하셨고요. 주말인데 편히 쉬시고 내일까지 푹 쉬시고 쉬는 기간에도 좀 블로그는 이렇게 소소하게 재미있게 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좀 남겨보세요. 그게 좋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주말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9월 1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